자,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까지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속도의 법칙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판 기준으로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 저랑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잘 따라오시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최대한 할 테니까 끄지 마시고 끝까지 꼭 한번 보세요.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특히나 재활과 관련된 실무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충격량, 운동량 관계예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충격량이죠. 요게 충격량이고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그래서 제 강의를 학생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모멘텀, 주식에 보면 모멘텀이라는 얘기가 좀 비슷하게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른 것 뿐이고요. 요즘 코인들도 많이 하시니까 모멘텀이라는 거 차트 분석하게 되면은 좀 많이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야구공이 있는데 야구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여기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또 있겠죠. 어떤 사람이 글러브를 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렇게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스윙해서 쳐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야구공을 받든 방망이로 치든 받거나 칠 때 이 야구공이 움직이면서 이 힘이 전달이 되겠죠. 즉 야구공이 직선으로 쭉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글러브든 방망이든 무언가가 접촉이 되면 충격을 우리가 받겠죠. 이해가 되나요? 어쨌든 충격은 받는다. 동의하시죠? 요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대입할 수 있는 머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투수가 던진 요거, 지금 날아가고 있는 요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혹은 얼마나 무거운 게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운동량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치거나 어쨌든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야구공과 접촉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것,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야구공을 던질 때 얼마나 무거운 야구공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운동량,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량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딪혔을 때, 접촉을 했을 때, 즉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바로 충격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과학적인 트레이닝, 과학적인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식이 나왔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끄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물리학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물리학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핵심만 뽑아서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배웠죠. F는 ma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식은 선형, 즉 직선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선형 운동에 대해서 이 법칙을 살펴봤고, 요게 돌림 운동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토크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공식도 바뀌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보는 이 충격량, 운동량의 법칙도 이 형태대로 강의는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선형 운동이 1번, 그리고 돌림 운동이 2번, 지금은 1번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F는 M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요게
여기 있는 요 공식이 이제 요렇게 우선은 바뀝니다. 한번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자, 우선은 F 시그마 붙어있는, 앞에 이걸 시그마라고 해요. 요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시그마라고 하는데, 우린 이거 안 볼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시그마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F는 MA인데, F는 그대로 여기에 F로 내려갔고요. 요거는 쉽네. M, 질량은 여기 똑같이 M이죠. 쉽네, 그죠? 문제가 되는 건 요거죠. A, 소문자 A로 우리가 이걸 가속도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뭐 앞에 세모 붙어 있고요. V에다가 뭐 슬래시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T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우니까 T는 시간이죠, 시간. 요건 시간입니다. 좀 확대를 할까요? 얘는 시간이에요, 시간.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요건 시간이고요. 요거 V는 우리 앞에서 조금씩 보긴 했으니까 V는 색깔을 바꿔서 할까요? V는 요거는 속도죠. velocity라고 하는 단어, 속도. 그리고 요거 짝대기는 요거 나눈다는 표현이 있어. 나눈다는 표현. 그래서 어쨌든 뭐야, 왜 요 A가, 요 가속도인 A가 왜 요렇게 뭐 짬뽕된 형태로 되어 있어? 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뉴만에 처음 보셨다면, 혼자 보셨다면 딱 막히는 구간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분에 대한 얘기로 이어질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문과를 나왔더라도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과인데도 미분적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동안 공부 제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먹기 달렸어요. 마음먹고 지금 강의를 한 번이라도 보겠다, 이걸 꼭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선 요걸 알아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이상한 세모 있죠. 요 세모가 델타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세모인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동안 이 세모가 델타라고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중에 까먹어도 돼요. 어쨌든 델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변화율을 얘기하는 그리스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 문자죠. 그래서 변화율,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변화율 지금 쓰는데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요거 쓰는 거보다 그냥 수학자들이 계속 이 기호를 쓰니까 변화율 계속 쓰는 거보다 이렇게 앞에 세모를 붙이자, 이게 더 편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변화율인데 요것만 가지고 한번 이쪽에 여기다 좀 써볼게요. 델타 V, 그리고 슬래시는 나눈다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요 슬래시라고 하는 요거는 나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눈다, 뭘로 나누느냐? 시간, t로 나눈다. 그래서 요건 시간이고 요거는 속도죠. 요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원래 요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 있지만 원래 이렇게 앞으로도 끄집어낼 수 있고, 뭐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지금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여기 위에 있는 요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제2공식에서 배웠던 A, 가속도라는 거잖아요. 가속도. 이게 왜 가속도야?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왜 가속도지? 라고 의문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요게 이렇게 바뀐다,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요게 이렇게 바뀐다. F, 오케이. M, 오케이. A가 뭐야? 세모 V, 짝대기 T? 이 뭐지? 왜 이 의미가 가속도지? 이거를 알아야지 제대로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겠네요. 자, 제가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지금 어떤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0에서 시작을 해서 1초가 지난 다음에 여기 x축 1, 2, 3, 4, 5는 이거는 초 시간의 단위인 초를 썼고요. 그리고 y축은 이게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속도냐면 미터 per sec라고 하는 속도죠. 우리가 자동차는 킬로미터 per hour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1시간에 몇 킬로를 갔느냐, hour, 1시간에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라는 걸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잖아요. 장난감 자동차니까 미터 per sec로 1초에 몇 미터를 갔는지 그걸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시작할 때는 멈춰 있었으니까 0이고요. 시작할 때 멈춰 있었으니까 여기 0에 있는 거고요. 1초가 지났을 때는 속도가 1m per sec, 2초가 지났을 땐 2m per sec. 이렇게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벌써 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1초 지나면 속도 1, 2초 지나면 속도 2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얘기했던 게 멈춰있는 물질은 계속 멈춰있으려고 한다라는 거,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멈춰있는 요 장난감 자동차가 처음의 상태에서는 얘가 멈춰 있었죠. 처음의 상태에선 얘가 딱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멈춰 있는 관성을 유지하려는 걸 깼다, 움직이게 만들었다. 즉 힘이 발생되었다 라는 거죠. 그 힘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속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요거는 속도를 나타내는 Y축의 그래프죠. Y축의 그래프가 속도를 나타내잖아요. 여기 우리 이 공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제가 그린 거거든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똑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변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0초에서 2초 동안에 이 속도의 변화량을 구한다고 하면 2초일 때는 2였고요. 그리고 0초일 때, 요거 0이죠. 0초일 때는 마이너스 0이었거든요. 변화량을 구한다는 것은 뒤에서 처음의 것을 빼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했는지 양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사과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초 뒤에 10개를 땄어요. 그러면 이지훈이 1초 만에 사과를 얼마나 취득했는지 변화량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1초 전인 시작일 때는 0이죠. 그리고 1초가 지났을 때 엄청 빠르게 사과를 땄겠네요. 그래서 10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10개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변화됐느냐? 10개 변화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2초일 때 속도가 먼저 앞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나누기 이제 시간의 변화량,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요거잖아요. 0초에서 2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2초에서 마이너스 0초. 지금 속도랑 시간이랑 데이터가 완전 똑같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2분의 2죠. 나누면 1이 나오겠죠. 이 1이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걸 우리가 구한 거예요. 데이터 V를 시간으로 나눈 걸 구한 거고요. 요게 뭐라 그랬죠?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1이다. 단위까지 정확하게 쓴다고 하면 요 위에 분자에 들어간 거는 y였죠. 요거 미터 퍼 세크. 1초에 몇 미터를 갔냐 였잖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여기에 단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1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눈 거는 시간이었죠. 요거는 초, 결국 세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초로 또 나누는 단위인데 이제 요거랑 요게 같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1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요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요게 우리가 가속도를 얘기할 때 제곱의 형태로 나타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율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강의를 듣는 것과
지금 얘기 들었지만 지금도 너무 어려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치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어서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쨌든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우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 과정이 겪어야 해요. 이거는 누가 와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간은 한정적이라 더 설명하지 않겠는데 결국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가속도라는 A가 왜 요 시간으로 나눈 삼각형 V 데이터 V를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냐라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는 0초에서 2초 동안 이렇게 가는 동안에 1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만큼의 힘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거다. 가속도는 1m/s의 제곱이었다. 결국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1이었다. 라는 것을 실제로 구하면서 한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 공식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이번엔 여기서부터 갈게요. 2초부터 4초까지 똑같이 이거 한번 했으니까 쉽겠죠? 여기다가 조금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판서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초부터 4초까지를 구하는 거예요. 좀 빠르게 갈게요. 4초에서 2초를 나누는 게 밑에 들어가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2초일 때는 2였고요. 4초일 때는 3이죠. 그래서 3 그리고 처음에 2초일 때는 2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빼면 요거는 1이 나오고 요거는 2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초에서 4초일 때는 0.5의 수치가 나옵니다. 좀 진한 글씨로 쓸까요? 0.5가 나와요. 보게 되면 이 기울기가 조금 감소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속도를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면 요게 우리가 이과에서 얘기하는 미분을 한다는 의미가 돼요. 왜 제가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 넓이가 적분을 의미를 하는 거여서 어떤 그 힘, 토탈 힘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유추했으면 굉장히 견해가 커질 거거든요. 미분이란 얘기는 이런 직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에서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 기울기 있죠? 우리가 처음 구했던 요게 1번 기울기예요. 1일 때 1 증가하고 2일 때 2 증가하면은 1씩 증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1m/s 제곱이라고 우리가 구했던 거고요. 반면에 지금 2번 0.5가 나왔죠. 1번이랑 비교해보면 2일 때 2 동일한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이 증가했는데 0.5가 증가했고요. 2가 증가했는데 1이 증가했다. 이거는 기울기가 0.5가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견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프가 뭐 요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시점에서의 변화율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요렇게 바로 이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연구원이 되거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적인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요 가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만 우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도만. 그래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구나 요 정도만 인지하면 되고요. 중급 정도 되는 레벨이시라면 요걸 가지고 지금 요렇게 유추해내는 요거까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지 중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실무를 잘하고 못하고 테크닉이 좋고 나쁘고의 초, 중, 고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론적으로 고급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미분이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